자,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이제 확통의 마지막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아마 다 지금 207페이지 보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씩 용어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외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조사를 하는 방식이 1번 가로, 2번 가로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자, 보세요, 책. 자, 첫 번째 전수조사는 뭐냐면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송파구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해보고 싶어? 그럼 전수조사하고 싶다? 그럼 말 그대로 다 소집해가지고, 근데 그러려면 공산주의나 뭐 이런 게 돼야겠지, 그지? 야, 키 좀 재보자. 싫은데요? 하면 그걸 어떻게 재, 그지? 안 재면은 뭐 감옥 간다 뭐 이런 식이 돼야지 사실 전수조사.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돈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중에 일부를 뽑아서 그 성질을 조사하여 전체 집단의 성질을 추정하는,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건 미주처 표본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자, 조사를 하고자 하는 집단의 게 아니라, 자, 일부 대상을 뽑아 성질을 조사하여 그 결과로부터 전체 집단의 성질을 추정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부터 할 거야. 그래서 밑에 3번하고 4번도 서로 대치되는 개념인데, 3번 볼게. 자, 조사하고 싶은 전체 집단을요,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 조사하고 싶은 전체 집단을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럼 그 중에 내가 조사하여 뽑기 위해,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집단을 뭐라 하냐? 표본 샘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기는 다 용어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지금까지 다 비춰야 돼. 전수자 빼고 나머지는 다 비춰야 되는 거고. 자, 표본의 크기도 비춰칠게. 조사하기 위해 표본에 포함되는 자료의 개수. 내가 조사하기 위해 뽑은 그 명수,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자, 밑에 보면 이제 임의 추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요거는 미주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의미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임의 추출은 랜덤하게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랜덤하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야, 어떤 학교 키를 조사하는데 그 학교에 농구부가 있나 봐. 그 농구부 근처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 키가 얼마냐? 키가 얼마냐? 근데 평균이 183이야.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편향된 조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애들이 균등하게 나올 수 있게끔 조사하는 이런 추출을 임의 추출이라 하고, 그 다음에 보건하고 비보건은 반대 개념이야. 여기 잠깐 봐봐. 야,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 하나 보지? 그리고 휙 버려. 너 꺼내서 보고 휙 버려. 이건 비보건 추출. 근데 보고 나서 그렇군 다시 집어넣고, 보고 나서 그렇군 다시 집어넣는, 다시 돌려놓는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놓는 추출을 보건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7번하고 8번은 서로 반대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에 대한 것만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자, 이제 실제적인 밑에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볼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자,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이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조사하기 위해 뽑은 누가 있냐면 표본이라는 놈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변수를 x라 했을 때, 자, 이놈들의 평균, 그다음 이놈들의 분산, 이놈들의 표준 편차를 우린 지금부터 기호로 m이라든지 시그마 제곱이나 시그마로 표현을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근데 이제 표본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분산, 모평균이라고 부르고,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을 모평균. 모집단이 갖고 있는 그 변수들의 분산을 모분산. 모분산. 난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변수들의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할 것이며, 모표준 편차라고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배운 거야. 자, 근데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게 가로 2번이야.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모집단에서 추출한 n개의 표본들을 x1부터 xn이라 할 때, 미주시자. 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1, x2, 땡땡땡땡, xn이라 했을 때 뽑은 놈들, 자, 그 뽑은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분산과 표본의 표준 편차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한대. 자, 근데 표본 평균이 좀 생긴 게 시그마로 표현돼서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본 평균 x 바 옆에 식 옆에 는 적어주고 이렇게 적자.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다 더해서 더하기야. 마지막 변수까지 더한 다음에 걔를 n으로 나눈 놈, 얘가 바로 표본 평균이라고 불리는 놈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거의 핵심이야. 표본 평균.
X바라고 있습니다. 표본 평균. 야,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15명의 친구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 일부지. 그러니까 니네가 바로 표본인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가 궁금해서 니네들의 키 15개를 다 더한 다음에 걔를 10으로 나눈 걔가 바로 뭐다? 표본 평균이다 라고 불리는 놈이야. 그럼 분산은 편차제곱의 평균이라 했으니까 밑에 분산 똑같이 나와 있는데 자, 밑에 그 분모가 n이 아니라 n 빼기 1인 거 보이니? 우리가 원래 분산 구할 땐 보통 n으로 나누거든? 근데 얘를 n 빼기 1로 나누는 이유 이건 또 고등학교 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체크해도 n 빼기 1로 나누는구나. 자, 표본 분산 S제곱 계산할 때 그 앞에 n이 아니라 n-1분의 1을 곱한다라는 거. 요건 좀 표시만 해도 어디냐 모르겠어? 그러니까 2번 가로에 이게 지금 1번 동그라미 내기고 2번 동그라미 보면은 S제곱이라고 하는 표본 분산을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본 분산은 S제곱을 쓰는데 얘를 계산할 때 앞에 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n-로 나눈다는 이 부분에 표시를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고등학교 때 다루진 않아요. 정균포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메모만 해두시고 자, 그냥 쉽게 해서 얘네들이 바로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대체 뭘 하기 위해서인가?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표본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여기 중간에 좀 약간 빈칸 있니?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냥 예제 하나를 적어도 되니까 지금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봐. 좀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알고 개념 한 2개만 설명하면 이 단원도 개념 설명할 건 거기다 끝이라고 봐야 돼. 모듈도 뭐 비슷하고 모듈이 더 쉽거든 사실은. 야, 봐봐. 예를 들어 이 모집단 안에 2도 있었고 4도 있었고 6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내가 여기서 n개가 2인 2개짜리 샘플을 뽑는데 자, 임의 추출로 랜덤하게 뽑을 거고 복원 추출해서 2개 원소 x1과 x2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근데 그 전에 먼저 얘네들의 평균하고 분산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 야, 얘네들의 평균 얼마인지 혹시 알겠냐? 크게 어렵지 않거든. 이 사료의 평균이 4죠. 그죠? 분산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겠니? 분산은 사실은 편차제곱 평균이랬기 때문에 얘 편차 2거든? 제곱하면 4지? 얘 편차 0이거든? 제곱해도 0이고 얘 편차 2거든? 제곱하면 4거든? 그럼 편차제곱의 합이 8이죠? 그럼 걔를 3으로 나눈 분산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 안 되면은 공식 쓰지 않고서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라서 지금부터가 이게 통계 추정에서 가장 메인 되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5분이야.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여기서 내가 2개를 뽑잖아. 그러면 이 x1과 x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그 표본 평균이란 놈 말이지.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2를 뽑고 또 2를 뽑으면 복원 추출이니까 2 뽑고 2 뽑으면 평균이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4를 뽑고 4를 뽑으면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뽑으면 6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2를 뽑고 4를 뽑거나 4를 뽑고 2를 뽑으면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을 지금부터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라는 건 바로 뭐냐? 진짜 중요한 거야?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원래 모평균의 평균과 분산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걸 지금 공부하려고 해.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고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야, 2 뽑고 2 뽑아야 되거든? 3분의 1의 확률로 2를 뽑고 또 3분의 1의 확률로 2를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확률은 9분의 1. 그럼 이게 될 확률도 9분의 1이야. 근데 이건 9분의 1이 아니야. 왜냐면 4 뽑고 4 뽑을 수도 있지만 2 뽑고 6 뽑거나 6 뽑고 2 뽑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3가지가 되거든. 그럼 얘는 몇 가지냐? 9분의 자, 2 뽑고 4 뽑을 수도 있고 4 뽑고 2 뽑을 수 있으니까 얘도 2가지, 얘도 9가지 중에 2가지. 그래서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 자, 간다. 중요해. 근데 이건 증명이 아니죠. 한 예를 드는 거죠. 자꾸 안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거의 결론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예를 들어줄 거야. 거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라는 아마식의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평균 구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9분의 얘랑 얘랑 곱하니 얘랑 얘랑 곱한 6 얘랑 얘랑 곱한 12 얘랑 얘랑 곱한 10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한 6 그럼 16, 28 36
그럼 9분의 36이니까 4. 대박. 모평균과 잘 들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야. 다른 말로 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표본 평균에서 기대하는 값은 모평균과 같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야 생각해봐라. 야 예를 들어 만약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의 평균이 키가 평균이 남녀 합해서 165래. 그럼 내가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랜덤하게 15명 뽑아서 평균을 구하잖아? 165가 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겠냐? 실제로 얘네들의 평균, 서울에 있는 모든 애들의 평균이 165인데 내가 여기서 15명 뽑아서 평균을 구해. 그럼 165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어? 표본 평균을 165를 기대하지 않겠어?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동일하다. 그럼 분산도, 그럼 과연 동일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지. 간다? 후. 봐봐. 첫 번째 변수의 제곱에다 곱하니까 얘는 4가 되고, 두 번째 변수 제곱인 9에다가 곱하니까 얘는 18이 되고, 세 번째 변수 16에다가 곱하니까 48 되고, 자, 얘 변수 25 제곱하면 25, 거기다 얘 곱하면 50이 되는 거고, 이거 제곱하면 36 되는 거고, 거기다가 원래 평균인 4를, 평균의 제곱인 16을 빼주고.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분산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럼 볼까? 이게 통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9분의 통분 좀 해볼게. 자, 얘랑 더하면 22에다가, 얘랑 얘는 60에 70에다가, 120에다가, 얘까지 156인데, 자, 16하고 9의 곱 얼마야? 143가? 140을 뺐어? 그때 얼마가 나오니? 9분의 얼마야? 도와줘. 9분의 12가 됐니? 약분하면 얼마니? 3분의 4가 됐니? 분산 달라졌지? 원래 분산 얼마였지? 3분의 8이었지? 근데 분산이 얼마가 됐니? 반토막 났지? 왜 반토막 났냐? 2개 뽑았기 때문에 반토막이 됐어. 만약에 3개 뽑잖아? 평균 변화 없어. 분산은 3분의 1이 돼.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는 좀 힘들어. 왜냐면 대학교 과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근데 대학교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지 않고 그냥 니네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선생님이 살짝 보여줄게. 이건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니네가 보면 뭐 얼추 그렇겠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볼게. 중요한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거야. 평균은 상렬아 변함이 없는데 분산은 2개를 뽑아서 2분의 1이 되었다. 자, 그래서 밑에 208페이지 1번 가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중요한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m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시그마 제곱을 뽑은 개수로 나눠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모평균의 추정은 이따가 문제 풀이하기 전에 설명하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선생님이 알고 있는 버전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근데 아마 무리 없이 니네가 아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자, 지금부터 중형에 나왔어. 뭐가 중요하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모평균과 동일하고 표본 평균이라는 놈의 분산이 뭐가 되고 원래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놈이 되고.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보여줄게. 봐봐. 2x바를 계산하겠다는 건 이거야. 2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땡에서 xn을 n으로 나눈 놈의 평균을 구하겠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변수의 성질이 뭔가로 나누잖아? 그럼 이거 n분의 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땡에서 xn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여기까지 니네가 배운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 변수의 n분의 1을 곱해서 평균을 구하면 이 변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n분의 1을 곱해서 한다. 이건 우리가 이제 배웠던 성질이고, 그럼 이게 이제 평균이 시그마 같은 거라며?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면 n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냐? 지금부터 과정이 사실은 근데 증명이 원래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는 그냥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선생님이 사기쳐 설명하는 거야. 잘 들어? 그럼 얘도 이제 시그마니까 그럼 2x1 더하기 2x2에다가 땡땡땡땡에서 이제 2xn인데 이 2라고 하는 게 이제 기대값이거든? 내가 평균이 m인 놈에서
꺼낸 첫 번째 원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값은 m이겠죠. 170인 애들이야 평균이. 내가 한 명을 뽑았어. 170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 170을 기대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m이고. 그럼 얘도 m이고 m 해서 얘도 m이고. m이 몇 개? m이 몇 개? n개죠. m이 n개인데 거기다가 n분의 1을 곱해주니까 약분돼서 m과 동일하다. 오케이? 그럼 분산 한번 가볼까? 선생님 평균에 분산을 왜 나눌까요? 한번 가보자고. 야, 분산 vx반은 첫 번째 변수하고 두 번째 변수 떡떡떡떡 해서 n번째 변수까지를 더한 다음에 걔를 n으로 나눠. 그 다음에 그거의 분산을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분산은 2 곱하면 4배 되지? 분산은 5 곱하면 25배 되지? 그래서 얘가 밖으로 나올 때 이 n분의 1이 뭐로 나오냐? n제곱분의 1 분산 x1 더하기 x2 더하기 땅땅땅땅 해서 xn이 나오게 돼. 근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사실은 디테일하고 엄밀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고등학교 때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보여주는 거야, 눈으로 그냥.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분산, 두 번째 분산, 그래서 이제 n번째 변수의 분산까지 나오게 되고, 물론 앞에 n제곱분의 1을 곱했고, 그러면 첫 번째 원소의 분산이면 시그마 제곱, 얘도 시그마 제곱 치켜서 시그마 제곱. 그럼 시그마 제곱이 몇 개? n개의 시그마 제곱인데 처음 뺄 때 n 제곱분의 1로 빠졌으니까 약분되고 돼도 밑에 하나가 남게 되게 된다. 자, 분산 남는다. 제곱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거야. 얘는 그냥 나와지는데. 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별히 증명하지 않게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뭐 있어. 어떤 조건에서만 이렇게 된다. 어떤 조건에서만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다르지 않지만. 자, 이제 그런 과정 무시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것만 다루니까 무시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통계적 추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야. 야, 많이 힘드냐? 한 5분만 더 설명할 개념은 다 끝나는데 5분만. 그리고 문제 풀이쭉 하자고. 파이팅. 자, 밑에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설명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니네가 거기 지금 중간에 보면은 실내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그거 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식을 이제 외워줘야 돼,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실내 구간이라고 거기 2번 가로에 나와 있는 그 공식 뭐야? 막 그지같이 생겨있잖아. 뭐 x바 빼기 뭐 1.96 막 있지? 요거 하고 그 밑에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그 공식을 니네가 결국적으로 외워야 되거든. 거기 좀 일단 표시 좀 할게. 자, 우리 피자 먹으러 온 거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자, 자신의 뺨을 때리세요, 졸리면. 안 때리면 내가 가서 때려줄 거야. 자, 졸린 사람들 빨리 자기 뺨을 때려. 안 때리네. 내가 가서 때린다. 졸린 사람. 빨리. 없어? 자, 용어를 좀 한번 확인을 할게. 용어를 좀 확인을 할 텐데. 자, 지금부터 하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상교력해서 깨겠어? 도와줘? 화끈하게 도와줄게. 응? 화끈하게. 다은 혹시 누구 뺨 때려본 적 있니 혹시? 없어? 한번 때려볼래? 상일은 씨 뺨 맞아본 적 있어 혹시? 맞아볼래 한번? 자, 보겠습니다. 농담이고. 사람이 살면서 뺨 맞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지, 이거. 물 이렇게 착 던지는 거. 이것도 사실 되게 경험하기 힘든데 성희가 한번 경험해봤어. 당해봤어. 뭐 이렇게. 진짜요? 진짜로. 나중에 해줄게. 녹화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녹화가 아닌 중에 그다음에 얘기해줄게요. 조용해. 지금 녹화 중에 뺨 맞아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 껴진 그 이유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이거지. 쌤이 하신 거예요? 아니, 당했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 드라마의 장면들을 딱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장면인지 잘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잠이 깬 것 같아,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갖고 잠이 깨져. 야, 들어봐. 여기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읽어보면은 야, 중요하다. 자, 모집단에서 얻은 표본을 이용하여 모평균과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추정하는 것. 간단하게 내가 예를 들어볼게. 야, 봐봐. 내가 이 모집단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몇 개의 원소를 꺼냈냐면 n개의 원소를 선택을 해서 그 n개의 원소를 다 더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해봤지? 근데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면 170이 나오게 된 거야. 자, 여기 어떤 남자 고등학교에 키, 변수 x에 대해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몇 명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더니 그 10명이면 10명, 뭐 5명, 5명에 평균이 170이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쟤네들의 키는 평균은 170이에요 라고 하면 그 말이 맞을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얘기했잖아요. 변수가 딱 170일 수는 없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170인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평균이 170이야 라고 하는 건 맞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지. 세상에 170인 사람 없습니다. 169.99 정도는 있겠지. 근데 170 사람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난번에 했던 변수의 어떤 그 연속성에 대한 얘기는 그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170을 가지고 그럼 허비할 것이냐? 요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야, 니네 평균이 혹시 165보다 크거나 같고 175보다 작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가지고 난 그러면 좀 여유 있게 한번 공간을 좀 설정해서 그럼 160보다 크고 18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야, 이렇게 위로 제시하는 거랑 이렇게 제시하는 거랑 뭐가 맞을 확률이 높겠냐? 내가 똑같이 평균이 170인 거를 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평균이 이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니네한테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럼 위에가 맞을 확률이 높겠니? 밑에가 맞을 확률이 높겠니? 밑에가 확률이 높지 않겠어? 내가 구간을 더 설정을 이렇게 넓게 했으니까 실제 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진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 뭐라고? 그래. 야, 그러니까 내가 추정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모 평균이 아마 이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얘는 이 구간이 이렇게 짧죠? 10밖에 안 되고, 얘는 구간이 20이나 되잖아? 그럼 실제 모 평균이 여기엔 없어도 여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것이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밑에 신뢰도라고 하는 표현 보이니? 자, 신뢰도에 밑줄 치고 신뢰도 2번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보면 신뢰도라는 표현 나왔는데, 자, 신뢰도에 뭐라고 적어두냐? 추정이 맞을 확률. 자, 추정이 맞을 확률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추정이 맞을 확률을 우리는 신뢰도로 하고, 추정, 그 위에 추정이죠. 추정. 아이고, 어떻게 참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좀. 군대 가면 진짜 내가 볼 때는 야,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신고해야겠지? 내가 볼 때 자대 배치 받으면 일주일 안에 누가 널 때리려고 아마 시도를 할 거야. 분명히 내가 장난하는데 일주일 내 누가 이 새끼하고 때리려고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신고할 겁니다. 이렇게. 알겠지? 내가 볼 때 일주일도 안 걸려. 3일 봅니다. 3일 봅니다. 자, 신뢰도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추정이 맞을 확률을 이제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럼 왜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여기 봐봐. 야, 내가 기껏 170이라는 평균을 구해놓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얘네들 평균이 180과 190 사이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겠냐 없겠냐? 없지. 아니, 내가 지금 170이라 구해놓고 평균이 한참 저쪽에 있는 180부터 190이라고 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170이라 구해놓고 165보다 크거나 같고 180보다 작다라고 추정한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추정하지 않겠지.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어떤 확률 분포를 보면 말이야, 평균 주변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거든? 그럼 내가 구한 170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야 적은 길이로 충분히 맞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 가장 효율적이거든? 그러면 내가 왼쪽 끝을 165로 했으면 오른쪽 끝을 175로 하겠지? 180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구간인데 굳이 한쪽으로 편향된 구간으로 추정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정을 할 때는요, 이렇게 추정을 한대.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잘 들어. 핵심이야. 오늘 핵심 너무 많지? 같은 양을 빼고 더해서 이 안에 모평균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추정을 한다고. 자, 근데 더하고 빼는 양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대. 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대. K는 이제 신뢰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 자, 95%의 신뢰도잖아? 그럼 1.96이 되는 거고 99%의 신뢰도가 되잖아? 얘가 2.58이 되는 건데 이거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딱 1분만 줘, 1분만. 1분 만에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잠깐 가진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할게. 잘 봐봐, 얘들아. 야, 양변의 x바를 빼잖아. n-x바가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부호 바꿔도 되는 거 알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이 부호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x바 마이너스 m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 다음 양변을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눕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x바에 대한 평균이 이거랬지? 그리고 x바에 대한 분산이 요거의 제곱이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럼 내가 얘를 양변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서 이쪽이 k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k가 되면 이게 바로 뭐죠? 표준화된 확률 변수야. x바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표준화가 됐다고. 그럼 신뢰도라는 게 이 말이 맞을 확률이라면 이것이 맞을 확률을 우리는 바로 뭐라 한다?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고, 신뢰도. 자, 그래서 신뢰도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제시했을 때 그것이 맞을 확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지금 95%의 신뢰도라는 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0.95가 돼야 돼. 자, 근데 봐봐. Z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확률이나 0부터 K까지 확률이나 똑같아서 이거 양변 반으로 접으면 왼쪽이 뭐가 되냐? 2 곱하기 P 0보다 크거나 하고 Z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바로 신뢰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정규 분포가 있으면 좋을 텐데 뒤로 잠깐 넘어가서 그냥 하나의 예만 보고 왜 하필 여기가 1점 얼마씩이 나오는지 한번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잠깐만 한 표를 좀 사용을 좀 해볼게. 힘들지? 힘들어. 자, 219페이지에 유제 10-3번 문제 잠깐 봐봐.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조건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유제 10-3번에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은 확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0.475라고 되어 있어. 0.475. 0.475. 여기 봐봐.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에 양변에 2 곱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 2,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자 1.96보다 작을 확률이 이거 얼마 되죠? 곱하기 하면 0.95가 됩니다. 95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95%일 땐 K 대신에 뭘 사용하는 거냐면 1.96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 개념 정리로. 그래서 신뢰도 95%일 때 사용하는 K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여기에 1.96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이게 2번 가로에 1번 동그라미죠. 2번 가로에 1번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뭐 1.96이나 2.58 같은 숫자 주어졌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다 주어져. 방금처럼 이렇게 주어지게 돼 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자, 이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죠? 여기부터까지 길이 10이지?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 얼마니? 20이니?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x바 길이는 사라지고 요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이것도 사실은 1.96, 2.58로 외우는 게 아니야. 야, 니네 로그 3 왜 계산할 때 어떤 문제는 0.301로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친구는 왜 0.3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있지. 그 문제마다 그때그때 달라지거든. 그 니네가 실내 구간의 길이 옆에다 얘를 적어두세요. L은 바로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왜냐면 K 값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외우는 건 아니야. 자, 잠깐 5분만 쉴게. 자, 이제 통계적 추정에 대한 예제 문제 풀이를 할 테니까 야, 유제 문제 풀 시간 줄 수 없는 만큼 좀 더 열심히 잘 적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지금 우리가 통계적 추정에서 니네가 다른 건 몰라도 알아야 되는 딱 3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 자, 첫 번째 볼게. 표본 평균이란 놈의 평균은 원래 모평균과 동일하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원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거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이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추정이라는 걸 해. 내가 구한 표본 평균에 같은 양을 더하고 빼서 니네 모평균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그 공식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빼고 같은 양을 더해서 모평균이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빼고 더하는 그 양이 바로 뭐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 여기는 시그마는 바로 뭐야? 표준 편차. 이 n은 표본의 크기. 그럼 이 K는 신뢰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 95%냐? 99%냐? 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이건 문제에서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 그럼 내가 구한 표본 평균 기준으로 똑같은 양을 더하고 빼서 아마 니네 평균은 아마 이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 이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 그래서 세 번째, 네가 알아야 될 공식 세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걸 뺀 거니까 자,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요 세 가지 공식만 외우면 일단 통계 추정의 반은 풀립니다, 문제가. 세 가지.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이거 안 지우고 계속 한번 해볼게. 야, 어떤 모집 단위 평균 100의 표준 편차가 10이래. 기호화하는 게 중요하다. 모 집단의 평균이 100이고 모 집단의 표준 편차가 적으면 분산이 얼마냐면 100인 상황이었다. 근데 여기서 크기가 25인, 즉 n이 25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25개 놈들의 평균도 야, 그냥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서 25개 뽑냐, 여기서 25개 뽑냐에 따라 그때그때 표본 평균 달라지겠지? 표본 평균이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표본 평균은 변수야. 그럼 변수는 평균과 분산이 존재한단 말이지. 아, 이 케이블 진짜 씨. 아, 진짜. 뱅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 이 선 업체. 자, 보도록 할게. 다시 꺼지지 않길 바라며. 자, 그래서 그 25개의 평균인 X바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변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방금 했던 조식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 X 반은 모평균과 동일한 얼마? 모평균과 동일한 100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나 원래 분산 얼마였는데 100이었는데 25개를 뽑았으니까 25로 나눠준 바로 4가 분산이 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순서대로 100과 4가 적혀있는 5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평균은 변함이 없는데 분산은 작아지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번 바로 갈게. 자, 모집단의 확률면스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그럼 이거 확률 앞에 다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랑 더한 6A가 1. 그럼 A는 6분의 1. 그래서 얘는 확률이 6분의 1, 얘는 확률이 6분의 2, 얘는 확률이 6분의 3이면 자, 우리가 배웠던 이산 확률 분포에 의하여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EX하고 VX를 구할 수 있지. 구하진 않겠지만 구할 수 있지. 자, 얘랑 곱하고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할 수 있지.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 A 더하기 EX 바가 궁금하대. 자, A 값은 이미 우리가 6분의 1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원래 모평균 M과 동일하다 했으니까 그럼 6분의 1 더하기 평균만 구해볼까? 분산도 아닌데 뭐. 자, 얘랑 곱한 3 그다음 얘랑 곱한 6 얘랑 곱한 5를 더한 게 원래 모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되죠? 그럼 얘다 얘 더해주면 내가 어느 정답 나오게 된다. 또 중요한 건 바로 얘 얘기한 거야. 네가 몇 개를 뽑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바로 적용했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 4, 8의 숫자가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을 했대. 그럼 먼저 니네가 이거는 확률 분포표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 여기 봐. 야, 모집단에는 2도 있고 4도 있고 8도 있는데 그것이 나올 확률이 얘는 4개 중에 2개고 얘는 4개 중에 1개고 얘는 4개 중에 1개 되니까 그럼 이게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지금 얘기한 거야. 내가 뽑는 대상이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이거 이용하면 뭐 구할 수 있니? EX도 구할 수 있고요. VX도 구할 수 있죠. 구하지는 않겠지만 구할 수 있지.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 EX바하고 VX바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궁금한 게 EX바도 궁금해. VX바도 궁금해. 자, 근데 X바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다 했고 표본 평균은 분산은 네가 원래 갖고 있던 분산을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했으므로 3으로 나눠주면 되거든. 그럼 니네가 여기서 평균을 못 구하냐 분산을 못 구하냐? 다 구할 수 있지? 그럼 걔네들 다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줄에 썼던 거 계속 지금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중이야. 자, 4번 나와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기호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보세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한 표본 평균이 여기 있을 확률을 구해달라.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야 봐봐. 모 집단이 정규분포 60,10제곱을 따르게 되는데 60,10제곱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 몇 개? 16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표본 평균을 계산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자, 평균 변화 있다 없다? 평균 변화는 없죠. 자, 분산 원래 100이었는데 표본의 크기 16으로 나눠주면 4분의 25가 분산이 되는 거니? 표준 편차가 2분의 5가 되는 거니?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x바에 대한 확률이네. 그럼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x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겠지. 60을 빼고 2분의 5로 나눠줘야겠지. 그럼 여기서 60을 빼고 2분의 5로 나누면 0이 되겠죠. 표준화 되겠고. 야, 60을 빼면 5가 남는데 2분의 5로 나눈다는 얘기는 5분의 2를 곱하겠다는 뜻이고 그럼 오른쪽은 뭐가 되게 된다?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끝.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분산이 작아진다. 평균은 변함이 없는데 분산은 작아진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형 4번도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 자, 메모할 거 메모하고 넘어갈게. 자, 5번 갈게. 자, 정규분포 30,5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x바라 했는데 그럼 우리 여기 재활용할까? 어차피 다 같은 얘기일 텐데. 자, 봐봐. 자, 30의 5제곱을 따르는 변수에서 n개의 샘플을 채취를 했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변함이 없겠지만 문제는 분산은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분산이 원래 25인데 n개를 끄집어냈으니까 나 분산 이렇게 되고 그럼 얘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되냐면 루트 n분의 5라고 하는 놈이 바로 이놈의 표준 편차가 되니까 만약에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30을 빼고 루트 n분의 5로 나눠주셔야 돼. 자,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표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야, 30 빼면 마이너스 1이지? 30 빼면 1이지? 근데 걔를 뭘로 나눈다고? 루트 n분의 5로 나눈다고. 루트 n분의 5로 나눈다는 얘기는 그거의 역수인 5분의 루트 n을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저 확률은 어떻게 된다? z가 자, 이거 역수. 자, 5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 요렇게 표준화가 아마 되게 될 거야. 되겠냐? 표준화 한 거야? 그런데 얘 우함수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그럼 내가 얘를 2배의 0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얼마가 나왔냐면 0.9544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쪽은 뭐가 되며 0.4772가 되며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되겠니? 자, 그래서 루트 n이 10이 돼줘야 되고 그래서 n값은 얼마가 된다? 100이 되게 된다. 자,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분산은 작아진다. 원래 분산 25니? n개 뽑았어? 그럼 분산은 이제 n분의 25가 된다. 분산은 작아진다. 평균을 변함없는데 분산을 작아진다. 평균은 변함이 없는데 분산은 작아진다. 자, 이게 계속 지금 같은 5개 유형이 지금 같은 주제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유형도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우유 회사에서 출고하는 우유 한 팩의 용량이 평균 200에 표준 편차 12래. 내가 지금 5개, 9개 우유 팩의 용량 평균이 204보다 클 확률. 자, 무슨 소리냐? 원래 이 공장에서 만드는 모든 우유의 무게는
정규 분포 200에 12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그 그림을 이번에 좀 그림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내가 여기서 9개의 표본을 채취를 했어. 자, 9개의 표본을 채취했어. 그럼 표본 평균도 똑같이 정규를 따르는데 평균엔 변함이 없고 분산만 달라지죠. 원래 분산이 144였거든. 근데 9개를 뽑았으니까 분산이 뭐가 돼버렸어? 16이 돼버렸거든. 그래서 그놈들의 평균은 표준 편차가 4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지. 그런데 9개 우유팩의 용량 평균인 X바가 20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X바에 대한 확률이니까 X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표준을 해야죠. 200을 빼고 4로 나누면 1이네? 1이네?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을 한 얘기고, K는 마찬가지로 선생님 Z는 평균이 0인데 Z는 평균이 0인데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 이 부분의 확률이 궁금하고, 그럼 0.5에서 0부터 1까지 넓이를 또 빼주시면 되겠다. 0.5에서 요거 빼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0.1587이 정답이 되겠다. 같은 얘기를 계속 좀 반복하고 있네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 X라 잡고 정규모 따르는데 25명 뽑았지? 그럼 312와 291 사이에서 확률이면 방금 했던 문제랑 동일하니까 얘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똑같은 유형이니까.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건 좀 볼게요. 자, 자꾸 시계 쳐다보면은 6시 5분에 끝낸다? 어차피 셔틀도 없는데. 자, 6시 15분에 시작하니까 자꾸 시계 쳐다보면 6시 15분에 끝낼 수 있으니까 시계를 돌아보는 순간 누군가 한 명이 6시 15분에 끝날 테니까 시계를 눌러서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알겠지? 순간 6시 15분까지 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 5분이면 충분해. 솔직히 충분하진 않아. 자, 어느 대학 시험에서 응시자의 득점을 확률 변수 X라 하면 X는 원래 평균이 얼마인 400이고 표준 편차가 8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64명을 뽑은 그놈들의 평균은 그럼 당연히 평균은 변함이 없지만 원래 분산이 6,400이었는데 그래서 몇 명을 뽑았냐면 64명을 뽑았기 때문에 분산이 100이 돼버리네. 표준 편차가 10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이건 니네가 아주 수백 번 하게 될 거야, 결국에. 왜냐면 이거는 수능의 시험범위잖아. 문의가 통틀어. 그러니까 니네가 수능 때까지 아마 수백 번 아마 하게 될 일들이 될 거야, 이런 일들이. 근데 X바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거래. 표준화 해야지. K에서 평균인 400을 빼고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눠준 놈이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0.1587이래. 자, 어떤 커트라인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이래. 그럼 선생님, 이 얘기인가요?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이란 얘기는 반 뚝 잘라서 여기가 0.3413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0.3413이란 넓이가 나오기 위한 이 값은 바로 뭐가 된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바로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K값은 410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게 없어. 계속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재미없는 좀 부분도 좀 있고. 자, 대표형 9번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바로 가볼까? 야, X바가 어떤 분포를 갖는지 바로 한번 구해볼까? X바는 정균포를 따르겠지? 원래 평균이 1640이니까 뽑은다 하더라도 1640이란 평균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너 원래 표준 편차가 400이면 분산이 16,000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몇 개를 뽑았냐? 몰라. 나도 몇 개를 뽑았는지 몰라. 그래서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400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를 갖고 있는, 그래서 X바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0.9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추정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요거까지 하고 나서 설명을 좀 할게. 자, 그래서 얘 확률이 0.9보다 크다? 그럼 일단 뭐 표준화 해야지. 그럼 여기다가 평균인 1640 빼면
128개 남니? 128개 남았는데 걔를 뭘로 나눠야 돼? 얘로 나눠야 돼. 그럼 얘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거의 역수인 400분의 루트 n을 곱하겠다는 뜻이고, 그럼 왼쪽은 표준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확률이 0.9 이상이 되고 싶은 거야. 자, 들어봐봐. 딱 0.9가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딱 0.9가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얘가 0.5고 얘가 0.4가 되는, 여기가 딱 0.9가 되는 그 확률의 구간이 될 텐데, 자,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보다 크려면 얘가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요? 왼쪽에 있어야 될까요? 봐봐. 얘보다 작을 확률이 0.4 된대. 여기가 딱 0.9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근데 0.4라는 넓이를 발생시키는 놈이 1.28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럼 여기가 1.28이고,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어디 있어야 된다? 얘 오른쪽에 있어야 얘보다 작을 확률이 0.9보다 커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누가? 400분의 루트 n 곱하기 1.28이란 놈이 누구보다? 1.2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나눠주고 넘기면 n값은 얼마? 16,0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루트 n이 400보다 커야 되니까. 다시. 나 뭐 잘못 계산했어? 뭐가 잘못 계산됐을까요? 128이구나. 그 약분되고 넘어지면 얼마? 16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